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시작했다가 장 중반에 한번 크게 내렸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다시 올려줬는데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서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견조하게 나온다라면 시장이 좀 출렁거릴 것이고 조금 느슨하게 나온다라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경기가 나빠야지 또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야지 시장이 상승한다. 약간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민연금이 최근에 어떤 것들을 사고 팔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서면서 주식을 좀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지키지 않고요. 최근에 자기들 멋대로 막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종목군들은 또 비중을 축소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고환율, 고금리, 이제 고유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고환율과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과 금리는 비슷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높게 나타났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를 좀 꺼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데요. 이 고환율과 고금리 언제쯤 진정이 될 것인지 또 외국인들은 언제쯤 들어오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순식간에 주말장이 또 왔어요. 네, 오늘이 빨리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이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고요. 이게 좋은 뉴스가 나와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죠. 네, 아주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나쁘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의 뉴스들. 그래서 시장 자체가 혼조세가 나오게 되고요. 말라붙은 거래량이 더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감이 조금 더 나타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좀 잘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장 종반 시점에서는 플러스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수치 보시면은 마이너스 0.03 거의 똑같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만 보게 되면 아래쪽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자, 아래쪽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쭈 더 내려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형태의 모습은 아래쪽에 매수세가 대기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이나 또는 미국 증시 자체가 저점에 대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조 양상이지만 오히려 이 시장의 어떤 흐름, 내용들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고용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실업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 고용은 89,000명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치 16만 명보다는 좀 적은 수치죠. 네, 많이 적은 수치죠. 네,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은 그래도 민간 고용이 16만 명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견조한데 라고 생각했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은 고용지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비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그 18만 7천 명을 기록했었는데 이거보다도 크게 밑돌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8만 7천 명을 기록해서 지난달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27만 명 정도였는데 이걸 크게 밑도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나빠지게 된다라면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가 3.7%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난달에 3.8이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0.1%포인트 낮아지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용, 이 실제적인 이제 어떤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이 둔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하고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라면은 연준 입장에서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자, 고용 시장이 더 둔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딘 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2,000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20만 7,000명. 이것도 아직도 견조한 모습이지만 일단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네, 어쩌다가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도 일단은 실업률이 조금 이 청구 건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빠지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금리를 묶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 일단 매도세가 나타나고 긴축 위험이 강화될 수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장의 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자,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실제로 발표가 되는 지표,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수급의 이동 이런 것들은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쪽 꼬리를 길게 달아줬다. 자,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는 상태에서 고용보고서가 그냥 그랬어. 크게 충격 줄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지금 모든 그런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향후 금리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고용에 따라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방향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잡혀져 있는 상태고 국채금리가 계속 변동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고용, 그 다음에 CPI,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다음, FOMC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서서히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다시 8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뚝 떨어졌다가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11월에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또다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12월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 또 문제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끈다는 방식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시장이 안정화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4분기에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메꿔주기 시작한다면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도 주가가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시장이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히려 이제 그동안 내렸던 수준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투심이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투심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장바구니를 좀 잘 푸짐하게 좀 잘 꾸려놓으면 좋은데 얘네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장사 보유 비중 공시를 2대1에서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국민연금은 최근에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들을 대거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텔 신라의 비중을 9.4에서 12.9%까지 크게 늘렸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국민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8에서 10%로 크게 늘렸다. 즉 면세점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 면세점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 리오프닝 쪽을 봐야 되겠죠.
되겠죠.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이제 풀리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국경절, 그 다음에 그 추석 명절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왔다. 크루즈선 들어오고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주도 쪽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어쨌든 면세점에서 아무것도 안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적 개선폭이 상당할 것이다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면세점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당연한 것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거는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입을 한 거죠. 물론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을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면세점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총 상위 쪽으로 방어적인 개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팔아먹은 것들 좀 살펴보게 되면 건설주들을 많이 팔았네요. 건설 경기가 요즘에 많이 힘들죠. 그리고 건설주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불신의 아이콘, 네, 일단 뭐 순살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레고랜드, 네, PF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딱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죠.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집값이 올라가는 어쩌나 하더라도요. 뭐 이 분양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네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다라면 건설 경기가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DL, ENC 지분을 10.8에서 9.7로 줄였었고요. DL 이것도요 12.2에서 10.16으로, GS건설은 7.3에서 6.3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 수요 감소 어쩔 수 없겠죠. 있던 사람들도 이자 때문에 튀어나올 상황인데 새롭게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거 같아요. 그 수익을 위한 그런 형태의 느낌을 좀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시장의 어떤 방어 역할을 했었던 국민연금. 이거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구원투수 이런 거 다 떼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의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의 저점을 잡아준다거나 시장의 움직임 또는 방어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물론 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매수 매도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매수가 들어와 주는 건 금융투자밖에 없어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는 네, 뭐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매수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이나 돼봐야지 또 그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시총 상위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게 됐을 때 그럴 때 국민연금도 은근슬쩍 숟가락 들고 달려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뭐 국민연금은 파면 팔수록 보면 볼수록 네 밉상이고요. 그다지 썩 도움이 되는 그런 집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장이 어려울 때 내가 지켜줄게 라는 식의 어떤 국민연금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타깝네요.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그럼 외국인들 이야기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고금리, 고환율에 움츠러들고 있는 외국인. 지지부진한 그런 증시 속에서 더 그냥, 네,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이 외국인들 수급인 것 같아요. 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고금리가 그래서 어쨌다고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미국 시장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간다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어떤 유입이 미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돼요. 지금 135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누차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꺼리게 되고요.
되면서 가지고 있던 것도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은 안 올라가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환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죠. 그래서 1350원 뭐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법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환율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자 이제 매수 들어가자. 가지고 있는 거 일단 좀 보류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 연말 시점에서는 배당주들에 투자해야 되는 이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얘네가 굳히기로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부분은 11월에 있을 FOMC 10월 말이죠. 10월 31일인데 미국으로 치면은 11월 1일이 될 겁니다. 아니죠. 우리나라로 치면 11월, 미국으로 치면 10월 31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시점 이후에 대응해도 되지 않겠느냐. 자, 전통적으로 이 배당주에 투자가 시작되는 시간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충분히 FOMC 결과 지켜보고 고금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증권사 연구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9월에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은 감소하겠지만 고금리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뒤로 한 발 빼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죠. 또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일단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둔화하지 않는다라면 고금리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아직은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10월 초반에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업률하고 CPI 지표인데 실업률이 견조하게 나올 것인가 느슨하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일단은 주목하셔야 되고요. CPI 지표도 그다지 크게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외국인들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이슈가 별로 없다. 다만 4분기 시점부터 시작해서 수출 회복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증가 지금 어닝 시즌에 따른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임 가능성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배당주 투자가 들어올 때 외국인 매수가 한몫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4분기라고 본다면 주가가 연말 랠리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반부 연초 랠리까지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한 2-3개월 정도는 주가가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도 금리가 완전히 동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하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도 여러가지 뭐 잡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외국인들이 바닥을 잡아가는 증시 속에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다만 빠르게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아니라 천천히요.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도 천천히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보면서 증시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용보고서를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혼조가 아니라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다. 지금 실업률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더라도 일단은 큰 이벤트 하나 지나간다. 이런 식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하지만 주말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또 흔들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요즘에 오후 시점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시점 대비해서는 재미없는 형태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국민연금은 면세주들을 사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면세점주 좋아, 오케이. 건설주도 팔았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의 자기의 본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 지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죠. 물론 국민연금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로 어느 정도는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죠. 네. 고환율, 고금리에 외국인들이 주춤하고 있다는 모습인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전에는 외국인들은 급할 게 없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4분기 상황을 보고, 또 그 다음에 FOMC 또 금리 결정 내용도 보고 이렇게 매매를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서히 이제 배당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 연초 효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있을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를 작용하니까 외국인들이 서서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아주 느긋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투자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결심하는 것을 도와주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식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예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투자 결정은 이 전략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뉴스인가요? 아니면은 뭐 재료? 찌라시? 뭘까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원칙 이런 것들을 수립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장이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은 되는 그런 오늘 하루지만 크게 재미가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 자, 주말 아침부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내려갈 수 있다는 거, 내려서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반전에 대한 포인트들을 항상 생각해 두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